안녕하세요. 저는 30일 완성 초등 문해력의 기적을 쓴 언어치료사 장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문해력이라고 생각하면 읽고 쓰는 거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독서에 대한 부분에만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해력이라는 게 이슈가 되기 이전에도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때 우리 아이의 문해력, 읽기 이런 것들 어떻게 키워주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또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어떤 것으로 체크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세요. 부모님들이 조금 더 쉽고 재밌게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준은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학년 아이는 1학년 교과서를, 3학년 아이는 3학년 교과서를 충분히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어휘를 설명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정말 어휘를 잘 갖고 있는 거, 그리고 문해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어느 정도의 길이의 책을 혹은 글을 이해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어휘를 이해하는지, 요 두 가지가 절대적 기준이 되거든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길이의 글이 이상이 넘어가면 이해하기 어렵다, 이 정도 길이면 충분하다,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갈 수 있으시거든요. 요 두 가지를 보신다면 아이의 문해력의 현재 상태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2세면 언어력의 많은 부분들이 완성이 되는 시기라고 해서 초등 저학년 시기가 언어 능력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언어 능력이 문해력의 계기의 기본이 되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이외에 내 영역이 모두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7세 이후가 되면 좀 추상적인 개념들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인지적인 개념들도 확장이 돼서 학습적으로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뇌의 발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기 뇌 앞쪽 부분인 전두엽, 전전두엽 부분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발달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전두엽이 발달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고력, 인지적인 부분, 학습적인 부분들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것들이 그냥 언어가 아니라 문해적인 것, 이해되는 것, 그걸 읽고 사고하는 능력들이 모두 발달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초등 저학년이야말로 문해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해력의 가장 기본인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님들과의 대화가 필수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 아이의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혹은 어휘력을 키우기 위한 대화를 유도를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의 어떤 대화를 시도를 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아이의 어휘력을 키우신다면 문해력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경험이거든요. 아이와 경험을 한다는 것도 문해력에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는데요. 문해력의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배경지식이거든요. 배경지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문해력의 기본이 되는 많은 지식들 만들어 가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책을 읽었다 그러면 주인공 이름이 뭐야? 어느 도시야? 누구를 만났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굉장히 확인하는 질문인데, 부모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무슨 영화나 책을 봤는데 주인공 이름 외국 도사면 잘 생각 안 나지 않으세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거를 물어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꼬치꼬치 캐묻거나 확인하는 형태의 질문은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네가 그 상황이면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아이가 생각하게 하는 질문, 그 다음에 아이의 감정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질문, 그런 거는 오케이입니다. 유튜브 보는 걸 걱정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 그냥 영상을 본다는 그 자체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 있는지 사실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보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슬라임 갖고 노는 거를 열심히 보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역사 쪽 관련된 것들 보는 아이가 있고, 유튜브 보는 걸 가만히 보셨다가 아, 얘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요런 거에 관심이 있네 라는 거를 통해서 대화도 하시고,
관련된 그 내용의 책을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걸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관심사가 뭔지도 좀 보시고요. 유튜브 볼 때 아이한테 말을 거시는 게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뭐 슬라임 보는 영상을 되게 좋아한다 라고 했을 때 슬라임 어떻게 만드는 건데? 슬라임 뭐가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만들면 재밌어? 이런 거 물어보면 아이들이 신나서 얘기를 하거든요. 슬라임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슬라임이란 단어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어휘를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충분히 대화하시고 그리고 좋아하는 걸 찾아서 다음 책을 들이밀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30일 완성 초등 문해력의 기적은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고 이렇게 부모가 말을 걸어주면 이 다음에 뭔가 문해력이 조금씩 커가는 느낌을 드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냥 책만 많이 읽어라. 그냥 말만 많이 해줘라. 이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읽기를 촉진시키려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어휘력을 늘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30일 완성이라는 표현이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를 통해서 부모님이 변화하고 아이가 변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많은 그 실수 중에 하나는 되게 어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 말할 테니까 받았어. 이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애가 좀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가 알아서 써.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일기 쓰는 거를 겁내하고 어떻게 이 글을 채워야 될지를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예를 들어 아까 그거 쓰면 되잖아. 아까 우리 동물원 갔다 온 거 써.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무엇을 봤었지? 어떤 게 재미있었지? 그리고 솜사탕 만들어서 되게 재밌었지? 뭐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으신 다음에 요거 갖고 한번 그럼 써볼까? 라고 얘기하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거든요. 우리도 아까 금방 있었던 일 얘기하라 그러면 잘 못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좀 늦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내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나서서 아이를 조금씩 이렇게 문해력적으로 접근하시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신다면 우리 아이 문해력 늦지 않았습니다. 30일 완성 초등 문해력의 기적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